안녕하세요 여러분. 2023년 1월 5일 미국 주식사랑 미주러브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경기 지표들도 좋지 않았고 12월 FOMC 회의록 공개에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장은 좀 달리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을 믿지 않는 미국 시장이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적어보았고요. S&P 500 0.75 상승 3852.97, 나스닥 0.69 상승 1458.76. 어제는 미국 국채 10년물 다소 하락한 3.686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관심사인 애플, 테슬라 그리고 지수 추종 3배 TQ 속술 모두 다 올라서 제가 주문한 TQ 15.99 속술 8.99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화로 보는 미국 시장 경제는 약세장 곰이 강세장 항소에게 2022년 4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빨리 하라고 불을 붙이고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투자 심리 지수인 피어 앤 그리드는 아직 피어 상단인 40의 위치에 있고요. 시장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도 21.01로 전일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어제 작년 12월에 있었던 FOMC 회의록이 공개되었는데요. 금리는 당월에 발표하고 회의록은 보통 그 다음 달에 공개합니다. 회의록에서 연준은 2023년 올해 기준금리 인하에는 계획이 없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혹시나 금리를 속도 조절하더라도 인플레이션 둔화가 약화되는 신호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었는데요. 이미 지난 12월 FOMC 회의에서 이 내용들은 다 공개되었지만 회의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단호한 연준 의지를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의록에 공개된 연준 의지와 다르게 시장은 연준의 말을 믿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한 미국 국채금리는 어제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 전문가들은 여전히 올해 11월부터 연준이 아마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것에 베팅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발표된 경제 지표 중 12월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있었는데요. 미국 ISM 제조업 지수는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에서 발간하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리포트입니다. 매달 400개 이상 기업들의 구매와 공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결과인데요. 어제 미국 시장은 연준의 말보다 이런 경제지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움직였습니다. 2022년 12월 미국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11월 대비 더 하락해서 제조업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음을 보여주었고요. 기업들의 신규 주문은 줄어들고 재고가 늘어나는 안 좋은 모습이 지속되는 것은 역시 경기 침체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네, 미국 노동부에서 11월 채용 공고 수도 발표 어제 했습니다. 22년 11월 미국 기업 채용 공고 건수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높았지만 10월 대비해서는 둔화되는 모습이 유지되었습니다. 채용 공고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둔화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11월의 자발적인 퇴사 건수는 10월 대비 늘어났습니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하기 위한 자발적 퇴사 건수는 경기가 개선되면 보통 상승하고 나빠지면 하락하는데 최근에 더 하락하지도 상승하지도 않고 행보 중입니다. S&P 500 주가 맵입니다. 어제 시총상위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홀로 4.37% 하락했는데요. UBS 증권사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성장 둔화 우려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빅테크 기업들의 증권사 투자 하향 의견들은 계속 쏟아져 나올 것 같고요. 증권사가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월가 애널리스트 12개월 전체 목표가를 좀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애널리스트 28명 중에서 25명이 매수, 3명이 보유, 매도는 아직 없습니다. 최고 목표가 371달러, 중간가 288달러, 최저 234달러로 최저 목표가가 현 주가 수준과 좀 비슷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여러 경기 지표들의 악재도 불구하고 주가는 상승했는데요. 특히 WTI 원유 가격이 5% 이상 하락을 했는데도 S&P 500 에너지 섹터 주가들이 하락은 하지 않고 강보합에 머물렀다는 것이 큰 특징이죠. 아마 이게 경기 침체가 연착륙으로 진행될 거라고 하는 시장의 인식과 좀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미국 고용시장이 탄탄한 것을 장 초반에는 악재로 인식했다가 연준이 초강력 긴축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겠나. 그리고 작년 제로금리에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인상되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0.5% 정도만 추가 인상할 거라는 이런 시장의 인식들이 경기 침체를 연착륙시킬 수 있다는 호재로 인식했습니다.
증시가 호재에 목말라 있다 보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같은 지표를 가지고도 시장 분위기에 따라 지금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어제 서학개미들의 관심 개별 종목 테슬라는 5.12% 상승했고요. 장 초반부터 반도체 주가가 강세였는데 지수 추종 반도체 3배속설은 7.59% 상승했고요. 나스닥 100 추종하는 QQQ는 0.48%, 2배 추종 QLD는 0.96%, 3배 추종 TQ는 1.94% 상승했습니다. 상승할 때는 3배가 좋아 보이지만 하락할 때도 1배수 QQQ의 3배 하락입니다. 요즘 유럽과 중국 증시가 뜨겁습니다. 유럽 증시는 어제도 2% 넘게 상승해서 연초 이후에 4% 넘게 상승 중이고요. 중국 본토 증시는 미국과 연동되어 있긴 하지만 홍콩 중심으로 보면 연초 이후에 홍콩 항생지수가 5.1, 항생테크는 7.23%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세계 경제 사이클로 보면 미국은 피크아웃 찍고 경기 사이클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은 경기 사이클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 미국은 좀 더 하락해야 되는 구간이지만 세계 경제에서 코로나 봉쇄 정책과 경기 부양 정책이 먹혀 들어간다면 중국이 아마 가장 먼저 상승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유로존, 한국, 미국 순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증시는 중국이 2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 봉쇄 정책이 해제가 되고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미국은 중국의 경기 상승에 따른 원자재 물가 압력을 이겨낸 이후에나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로 기업들의 실적 악화와 주가 바닥에 대한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난 뒤에 본격적인 현금을 투입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상식적인 장기 투자 문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